이번 시간에는 엔진의 개요 페이지는 이제 6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엔진의 정의가 나옵니다. 엔진의 정의. 여기 보면 여러분들 내연기관, 외연기관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열기관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때 열기관이라고 하면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를 저희는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열기관이라고 하고요. 이때도 보면은 이제 외연기관과 내연기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동차는요, 용어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름을 이렇게 적으면은 되겠네 라고 하면요, 웬만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 단어만 봐도 외연기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외연기관이라고 할까요? 그럼 반대로 내연기관은 어떤 걸 내연기관이라고 할까요? 끄덕이 이거 읽지 마세요. 딱 내연과 외연 글자만 보면은 외연은 어때요? 근데 뭔가가 밖에서 뭔가 이루어질 거고, 내연은 뭐예요? 뭔가가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꾼다고 했어요. 이때에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가 발생되는 곳 안에서 발생되느냐, 기계 에너지가 발생되는 곳 바깥쪽에서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바깥쪽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그 발생된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보내는데 외부에, 즉 기계 에너지가 발생되는 곳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외연기관이라고 합니다. 얘는 내연기관에서 이 안쪽에서 같이 한꺼번에 일어났기 때문에 내연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연기관하고 내연기관은요,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꿀 때 이때에 발생되는 열이 같은 곳에 있느냐 다른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외연기관이냐 내연기관이냐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딱 되겠죠. 그리고 참고 사항은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구조 및 용어의 정의인데요, 요건 이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는 것 중에서 여기 용어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다 넣을까 했는데 이걸 넣기 시작하면 여기만 이제 몇십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엔진 파트이기 때문에 엔진 파트에서 열이 발생하는 부분만 지금 딱 보여드리는 겁니다. 열이 발생하는 부분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면 이제 상사점, 하사점, 행정, 내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비전공자이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엔진이라는 건 어떻게 작동할까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없습니다. 왜냐? 그냥 저희는 기름만 넣으면 애가 움직여. 그죠? 자동차는 뭐예요? 가솔린이나 디젤을 넣으면 애가 움직입니다. 근데 내가 굳이 움직이는 것까지 알아야 되냐? 몰라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를 아셔야 되는 위치가 된 거죠. 왜냐? 저희가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열기관이라고 하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안에 피스톤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피스톤 주위에 실린더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건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안 적어도 돼요. 여기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피스톤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실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실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요 위에는 실린더 헤드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요 안에 열 에너지가 발생하면은 이 에너지가 이 피스톤을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기계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때 피스톤은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얘를 압축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만큼까지 올라가요, 피스톤이. 그래서 여기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다시 이렇게 밑에까지도 내려옵니다. 그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으니까 얘는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요 거리를 결정을 해주는 게 요 밑에 있는 크랭크 축이라는 애가 있어요. 크랭크 축은요, 이렇게 일자축이 있으면은 이 중간을 그냥 끊어가지고 한쪽을 편심을 시켰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돌리면은 요게 이렇게 돌겠죠. 그럼 요 부분이 이렇게 도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피스톤이 맨 위로 올라갈 때는 여기에 피스톤이 걸려 있는 거고요. 피스톤이 맨 밑에 있으면은 요 부분에 피스톤이 걸려 있는 겁니다. 크랭크 축이 회전하면서 얘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조적으로 또 설명드리겠지만 커넥팅 로드라는 게 이 두 개를 연결해 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피스톤이 맨 위에 올라간 거를 저희는 보통 TDC에서 상사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이 맨 아래에 있는 거를 BDC라고 해서 이제 하사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사점에서부터 하사점까지가 얘가 왔다 갔다 했죠. 요거를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서 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요 안쪽은 저희가 평면을 봐가지고 직사각형 같지만 실제 실린더는요 원통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통형이 있고 원통형에서 제일 긴 부분을 저희는 보통 이제 직경이라고 합니다. 또는 내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원의 둘레를 할 때 이게 직경, 원의 둘레 이런 말을 하겠지만 자동차에서는요 보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어. 약간의 명칭이 조금씩만 달라요. 어차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상사점, 하사점, 행정, 내경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공학적인 얘기를 듣는다면은 자 피스톤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때 위에서 여기서 그릴 때 자, 여기 TDC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옵니다. 피스톤의 속도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피스톤의 속도는 상사점, 여기를 시작점이라고 할게요. 끝나는 점을 피니시 F로 적겠습니다. 중간에 그냥 미들로 딱 적을게요. 자, 우리는 스타트를 했어요. 중간 정도까지 속도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유지가 될까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점점 더 올라가요. 피니시 지점에서는 속도가 0이 됩니다. 맞나요? 그죠? 0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방향을 바꿔요. 이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운동 갔을 때 헬스클럽 같은 거 갔을 적에 살 뺀다고 하면은 좌우 이게 찍고 오라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가다가 옆에 찍고 멈췄죠. 그럼 반대 방향 와서 또 찍고 와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밑에서는 속도가 하사점에서 속도가 0m/s가 됩니다. 그럼 다시 하사점에서 올라갈 적에 속도는 점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상사점 갔을 적에 0m/s가 됩니다. 여기서 방향 전환들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피스톤은 무거워야 될까요? 가벼워야 될까요? 무거워야 될까요? 가벼워야 될까요? 50% 확률이잖아요. 그냥 대충 한 번에 찍어요. 상관없어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뭐 이게 맞는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가벼워야 됩니다. 무거우면은 가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효과는 좋아요. 하지만 얘는 하사점과 상사점에서요 속도가 0입니다. 방향 전환을 시켜야 돼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멈추는데 힘이 들어갑니다. 다시 움직이는데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실되는 마력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피스톤은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계속해서 왕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사점과 하사점에는 속도가 0이 된다. 그 다음에 방향을 바뀐다. 그것 때문에 피스톤은 가벼워야 한다. 뭐 이런 것까지 조금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엔진의 분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진의 분류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사용 연료에 따른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뒤 넘어가면은 점화 방식에 대한 분류가 두 가지가 이렇게 좀 일단은 첫 장에 나오는데요. 이거 두 개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석유기관과 합벌부 기관이 있는데 요거 이제 시험에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아예 보실 필요가 없고요. 굳이 읽지 마세요. 네, 필요 없습니다. 딱 요거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입니다. 가솔린 기관은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거고 디젤 기관은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가솔린과 디젤의 연료가 있습니다. 자, 요 뒤 나가면은 또 전기점화 방식하고 압축 착화 방식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전기점화 방식이라는 거는 내가 불꽃이라는 게 발생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스파크라는 불꽃이 탁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요거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디젤은 불꽃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디젤. 여러분 혹시 가솔린과 디젤에 대한 차이점 혹시 죄송합니다.
비전공자분들이었죠. 네, 일단 처음부터 한번 좀 설명할게요. 자, 가솔린은요 휘발성이 강한 애입니다. 휘발성이 강한 애고요. 디젤은요 휘발성이 별로 없어요. 휘발성이 없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는요 1호차, 즉 그 승용차나 이제 찝차에서 일부 좀 고위직들이 타는 차를 제하고는요 웬만하면 다 디젤차를 사용합니다. 다 디젤차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뭐 기술 발전도 있고 뭐 그런데 디젤은요 기계식으로 만들기가 편해요. 그다음에 고장 나면은 고치기 편한 게 디젤입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볼 게 많아요. 연료 뭐 들어가는 부분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센서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전기, 그 불꽃을 일으키는 점화 쪽도 봐야 되고요. 볼 게 많습니다. 하지만 디젤은 뭐냐? 그냥 압축을 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를 그냥 뿌려요. 그냥 타버립니다. 그래서 디젤 같은 경우는요, 요거 가솔린은 불꽃이 있다 그러면은 디젤은 불꽃이 없습니다. 즉 스파크 튀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불꽃 점화 방식이라고 하고요. 디젤은 압축 착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압축. 압축 착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솔린은요, 연료를 뿌려놓고 여기에 내가 불꽃을 붙이면은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인젝터에서 연료를 뿌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혼합된 가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불꽃을 튀겨주면은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서 열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기 시작해요. 거기에 반해 디젤은요, 연료를 가솔린 여기 바깥쪽에서 뿌렸다면요, 디젤은 연료를 뿌려주는 인젝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피스톤이 위까지 최대한 올라와요. 최대한 올라옵니다. 최대한 올라왔다는 건 여기에 최적이 작아졌다는 겁니다. 최적이 작아졌다는 건요, 분자끼리의 분자끼리의 운동에서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졌다는 거는 열이라는 게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고온이 됩니다. 고온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연료를 쫙 뿌려줘요. 쫙 뿌려주면은 말 그대로 압축 착화. 압축된 상태에서 연료를 뿌렸더니 그때 착화, 즉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폭발이 쭉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가솔린 기관하고 디젤 기관은 뭐 가솔린 연료를 사용한다, 디젤 연료를 사용한다 하고 요 표를 유심히 좀 보시면 돼요. 요 표를 보면은 압축 압력이 가솔린보다 디젤이 훨씬 높습니다. 왜? 압축 착화 방식이니까 압축을 많이 해서 열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 압력이 높아요. 압축 압력이 높다는 거는 당연히 압축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압축비가 높습니다. 그러면 압축비가 높다라는 거는 당연히 압축 온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딱 차이는 그거예요. 가솔린은 불꽃으로 튀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적당한 그 체적만 갖고 있으면 돼요. 터쳤을 적에 여기서 압력이 확 증가해서 피스톤을 밀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반해 디젤 같은 경우는요, 불꽃이라는 게 안 튀어요. 착화를 시키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500도인데 450도 이상의 온도까지 올려줘야 됩니다. 그럼 얘를 요만큼 압축하면은 한 300도밖에 안 돼. 더 압축했더니 400도가 돼. 이때 연료를 뿌리면 안 탑니다. 그죠? 미스파이어가 납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내가 좀 더 압축을 해. 그랬더니 500도까지 올라갔어. 요 상태에서 연료를 뿌려주니까 연료가 뿌려지면서 애들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솔린 기관은 가솔린 연료, 디젤 기관은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데 가솔린은 불꽃 점화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 디젤 기관은 압축 착화 방식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압축 착화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높은 압축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높은 압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압축 압력과 압축비가 가솔린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압축, 즉 최적이 더 작아졌으니까 분자끼리 부딪히는 횟수가 더 많아지면서 분자끼리 열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압축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유추해 본다고 하면은 자,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무게로 친다라고 하면 가솔린과 디젤 중에서 어느 걸 더 무겁게 만들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개발자입니다. 내가 개발자라고 하면은 가솔린과 디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걸 더 무겁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빨리 PD님 여기 적으시면 또 잘라내야 돼요. 네? 그렇죠. 디젤을 더 무겁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두껍고 더 강하게. 왜? 압축 압력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간단한 예로요, 일예로요. 여러분들 책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책 한 장 같은 경우는 찢기 편하죠. 근데 이만큼 모여 있으면 어때요? 못 찢습니다. 이 말 뜻은 내가 가솔린 같은 경우는 그냥 책 요 정도의 압력을 딱 버틴다라고 하면요. 디젤은요. 이만큼의 압력을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책의 두께는 훨씬 더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디젤 기관이 생각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폭발 압력도 보면 이제 여러분들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몰라도 차들 이렇게 지나가면 저 차는 엔진 소리가 시끄럽네, 이 차는 엔진 소리가 좀 조용하네라고 판단하죠. 당연히 엔진 소리는 가솔린이 조용합니다. 디젤은 되게 시끄러워요. 그 안에서 여러 개가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학적 사이클 분류입니다. 기계학적 사이클 분류라고 하는 건요, 여기 간단하게 보면은 사행정 사이클과요, 이행정 사이클로 나눴습니다. 사행정 사이클과 이행정 사이클인데, 일단 요거부터 보면은, 일단 요걸 설명드리기 전에 기계적으로, 정체적으로 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엔진이라는 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스톤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피스톤은 커넥팅 로드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이 커넥팅 로드는요, 크랭크 축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할 때 이 커넥팅 로드가 크랭크 축에 동력을 전달해서 이 크랭크 축을 회전 운동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하기 위해서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길을 만들고 폭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이제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실린더가 위에가 뻥 뚫려 있으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실린더의 위쪽에는 실린더 헤드라는 게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이 실린더 헤드에는 이 피스톤이 왕복 운동할 적에 새로운 혼합기도 갖고 와야 되고요. 그래서 안에서 연소된 가스를 외부로 배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달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디젤이면은 굳이 필요 없지만 가솔린이면은 여기에 스파크 플러그, 즉 전기 장치가 하나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작동하는 원리 중에 하나, 작동하는 것 중에서 행정 사이클을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구성품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사행정과요, 이행정으로 다시 한번 나눕니다. 사행정, 아까 행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죠? 행정이라고 했으면은 TDC하고 BDC까지의 거리를 저희는 행정이라고 했습니다. 사행정,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움직이는 것을 저희는 사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행정은 당연히 한 번, 두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는 어렵지 않아요. 명칭 어렵지 않아요. 저렇게 쓰겠지? 그렇게 씁니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행정은 피스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면은 한 사이클이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반해 이행정 사이클은요, 내려갔다 올라가면은 한 사이클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행정 사이클은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로 나눠집니다. 이게 이제 사행정 사이클이라고 해요. 피스톤이 내려올 때, 즉 피스톤이 내려올 때 흡기 쪽 밸브, 여기가 흡기, 이쪽을 배기라고 하면요, 피스톤이 하강할 적에 흡기 밸브가 열립니다. 흡기 밸브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흡기 밸브가 열려야지 공기가 들어오겠죠. 만약에 배기 밸브가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배기가스가 들어옵니다. 그럼 배기 밸브는 닫아놔야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피스톤이 내려오면서 여기에 최적은 증가 감소, 최적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최적은 증가합니다. 최적은 증가한다라는 거는 압력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우리 그 압축이라는 건 뭐예요? 요만한 공간에 내가 뭔가를 밀어 넣어서 얘를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요만하게 공간을 내가 밀어 넣었더니 요만큼의 공간밖에 활용을 못해요. 원래 이만했던 공간을 요만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때 압축했을 때 여기에 압력은 어떻게 되죠? 증가합니다. 그럼 반대로 최적이 증가했어요. 그럼 압력은 줄어들죠. 피스톤이 하강하면서요, 여기는 진공 상태가 됩니다. 진공 상태가 되고요, 이 바깥쪽은요 대기압을 갖고 있습니다. 흡기하는 과정에서 피스톤이 내려가니까 진공이 되고 대기압력, 즉 압력차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흡기 밸브가 열려요. 그러면은 흡입 공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때 여기서 연료를 같이 쏴주면은 혼합된 가스가 같이 한번 들어옵니다. 이게 1행정이 되는 거예요. 흡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압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사점까지 내려가서 최적을 최대한 높여서 최대한 많은 공기를 빨아왔어. 이제 압축을 해야 됩니다.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최적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듭니다. 최적이 줄어들 때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압축 줄어들고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피스톤이 위 상사점까지 오면서 여기에 있는 게 압력도 같이 높아집니다. 자, 요때 불꽃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근데 요게 조금 타이밍이 조금 애매한데 원래 압축할 적에는 불꽃이 일어나진 않아요. 배울 때는. 근데 실제 압축 말에 불꽃이 일어납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이 아마 갈 거고요. 일단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서 얘를 폭발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놔요. 자, 그 상태에서 폭발, 불꽃을 빵 하고 튀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폭발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저희 뭔가가 폭발하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주위의 압력이 급상승합니다. 압력이 급상승하면서 피스톤을 밀어요. 피스톤이 하강 운동을 만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폭발 과정 때는 이렇게 나가고요. 자, 그럼 이때 압축과 폭발 때 밸브가 열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압축과 폭발할 때는 밸브는 무조건 다 닫혀 있어야 됩니다. 자, 폭발된 에너지 갖고 내가 기계적 에너지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연소가스, 요 안에서 폭발되어 있는 연소가스는 더 이상의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쓸모가 없으면은 그래도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다 써버린 요 연소가스를 버리기 위해서 배기 밸브를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이 상승을 해서 최적을 점점 줄여요. 그러면 여기에도 압력이 일부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배기가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여러분들 여기에 엄청난 신경을 쓰는 동안 소외됐던 요 크랭크 축은 몇 바퀴 움직였을까요? 크랭크 축은 몇 바퀴 움직였을까요? 크랭크 축은요, 기본적으로 요게 TDC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BDC가 됩니다. 얘가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렇게 도는 겁니다. 몇 바퀴가 돌았을까요? 되게 간단하죠? 흡입하려고 위에서 내려왔어. 0.5바퀴. 압축하려고 밑에서 올라갔어. 0.5바퀴.
다시 위에서 내려왔어 0.5바퀴, 밑에서 올라왔어 0.5바퀴. 그러면 우리는 총 몇 바퀴? 그쵸? 얘는 크랭크 축은 2회전합니다. 우리 그나죠? 한 바퀴에 360도를 갖고 있습니다. 두 바퀴니까 720도. 다시 말하면 크랭크 축 720도가 회전하는 동안 한 사이클이 완료가 됩니다. 그 말 뜻은 흡기 180도, 압축 180도, 폭발 180도, 배기 180도의 위상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180도만큼씩만 움직이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내렸으니까 180도, 밑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180도, 다시 위에서 밑으로 나갔으니까 180도,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180도. 그래서 총 720도를 크랭크 축 기준으로 720도를 돌았더니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것들을 저희는 사행정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사행정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배기 밸브 열림 상태, 닫힘 상태 요거를 적어야 될까 한참 고민하다가 적어놓은 게 이걸 틀리는 분이 있습니다. 흡기할 적에 자 흡입 공기를 내가 갖고 와야 돼. 그러면 흡기 밸브는 당연히 열려야 됩니다. 배기 밸브는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압축이나 폭발할 적에 이 가스가 새어나가면은 열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됩니다. 그럼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압축이나 폭발할 때 다 닫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기 때는 여기 안에 연소가스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다 외부로 내보내야 돼서 배기 밸브만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배기 밸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요. 조금만 더 나가면은 아까 우리는 폭발해서 점화라고 했어요. 폭발해서 점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폭발해서 점화가 아니라 실제 점화는요. 압축 행정에서 거의 끄트머리에 압축 행정 끝나기 바로 직전에 보통 이제 점화가 일어납니다. 점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내가 올라갔을 적에 여러분 두더지 게임 해보셨나요? 그죠? 살면서 두더지 게임 한 번 정도 해보셨을 겁니다. 두더지 게임이 올라왔을 적에 손맛이 제일 좋은 건 언제입니까? 거의 상사점에 다다랐을 적에 내가 얘를 때리는 감이 타격감이 제일 좋아요. 그죠? 얘도 제일 많이 아파할 거고요. 근데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가 내가 얘를 때리면 그쵸. 헛방질 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피스톤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즉, 피스톤은 미터 퍼 세크라는 속도를 갖고 계속해서 움직여요. 우리가 여기서 불꽃을 발생했을 적에 이 불꽃이 한 번에 쫙 펼쳐질 것 같지만 실제 불꽃의 속도는요. 20에서 30 미터 퍼 세크입니다. 초당 2, 30m 밖에 못 가요. 여기서 불이 붙으면 1초에 한 2, 30m 갑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더 늘어날 수도 있긴 합니다. 2, 30m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폭발, 즉 압축 행정이 끝나고 나서 애가 하강 행정 쪽 여기다 폭발하면은 불꽃이 들어가면서 퍼져 나가면서 내려갈 때쯤에 얘를 때리겠죠. 효율이 안 좋습니다. 그럼 언제 때려야 됩니까? 올라가고 있을 때 거의 끄트머리에 다다랐을 때 불꽃을 때리는 거죠. 즉 압축 행정 말에 불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적에 되게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행정을 찾을 적에 저희가 요거는 압축 행정입니다. 뭐 압축 행정 말입니다. 압축 행정 초입니다. 이런 단어를 쓰면 되게 좋은데 점화가 일어나는 순간 행정입니다라고 하면은 보통 폭발초로 봅니다. 하지만 점화가 일어나는 순간은 압축 말 정도로 봐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 나중에 이제 또 밸브 쪽에 가면요, 밸브 오버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버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두 개가 겹치는 것들입니다. 밸브 오버랩이라고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는 것들을 밸브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이 밸브 오버랩이 나오는 건요, 새로운 혼합기가 들어가면서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배기 밸브를 조금 더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혼합기가 많이 들어오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런 밸브 오버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요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행정이 180도, 즉 위에서 내려온 한 행정, 즉 크랭크 쭉 180도, 그 다음에 180도니까 360도 돌았고 540도, 720도, 총 720도를 돌았을 적에 한 사이클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 이해 다 하셨죠? 이해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마 이해 안 되면 아마 이거 그림 그리시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적에요,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고요. 아까도 잠깐 좀 설명드리려다가 깜빡했긴 했었는데 여러분들 뭔가 공부할 적에요. 텍스트보다요. 자동차는 그림 그리는 거 제일 좋아요. 내가 그림을 못 그린다? 저도 그림 되게 못 그리잖아요. 왠지 잘 그리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도 색깔 볼펜 써서 하면요.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림 그려서 하면은 구조 원리도 빨라지고요. 명칭 외우는 것도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적에 그림 계속 그리면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그림책이 이렇게 완성되면은 저 좀 공유 좀 해주세요. 네, 그거 좀 갖다 쓰게. 자, 다음에 이제 2행정 사이클입니다. 자, 4행정 사이클은 총 4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피스톤이. 2행정은 그럼 몇 번 왔다 갔다? 2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얘는 상승과 하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의 2행정 사이클에 간혹 가다가 밸브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요. 2행정 사이클은 밸브가 없습니다. 2행정 사이클은 밸브가 없어요. 밸브가 없다라는 거는 열 손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밸브의 역할을 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면은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는 구멍들을 막고 열어주고 하죠. 피스톤이 밸브 역할을 합니다. 피스톤이 밸브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보면은 저희는 아까 흡입, 압축, 옆으로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고 하는 이게 4행정 사이클이 4행정이 있었습니다. 4행정. 그러면은 요거를 총 4번에 나눠서 했다라면은 저희는 2번에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2개씩 나눠져요. 2개씩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2행정 사이클은요, 새로운 게 하나 나옵니다. 새로운 게 있다라는 거는 여기, 요 구멍, 즉 실린더 안으로 혼합기를 들여보내는 요 구멍을 저희는 흡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흡기는요, 외부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요 부분이 저희는 흡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행정에서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는 요 부분을 저희는 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소기 행정이 하나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승 행정이에요. 피스톤이 상승을 합니다. 피스톤이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 여기는 당연히 압축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상사점 거의 끝에 다다랐을 적에 흡기 통로가 열립니다. 흡기 통로가 열려서요. 크랭크 케이스라고 하는 부분에 새로운 혼합기가 이렇게 차 올라옵니다. 그러면 요거 압축과 흡기를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강 행정이다 라고 하면요. 이때 하강 행정은 압축이 된 상태에서 점화가 일어나서 폭발을 하죠. 폭발 행정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거의 다 이게 하사점에 왔을 적에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배기 행정이 있고요.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새로 혼합가스를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소기 구멍이 있습니다. 소기 행정이 열립니다. 소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은요, 상승과 하강인데 상승에서는 압축과 흡입, 하강에서는 폭발, 배기, 소기를 동시에 처리해버립니다. 동시에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2행정 사이클하고 4행정 사이클하고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행정의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크랭크 축이 2행정 사이클은 1회 전에 한 사이클이 그냥 끝납니다. 그 다음에 4행정 사이클은 총 4번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행정 사이클에서 한 번씩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요. 요 뒤에 디플렉터라는 단어가 한 번씩 나옵니다. 디플렉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 디플렉터는 딱 그거예요. 배기 밸브가 열렸습니다. 소기 밸브가 열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보통 이렇게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에는 아직도 지저분한 연소가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연소된 가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내면 안 되고 얘를 위로 올려보내서 이렇게 나오던가 돌리던가 해야 됩니다. 그럼 어때요? 플랫한 피스톤 그 헤드 부분, 피스톤 윗부분에다가 요런 돌기를 하나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소기 행정 때 공기가 들어가면서 여기 디플렉터를 맞으면 어떻게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거를 몰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들어가는 혼합기에 들어가는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피스톤 위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를 저희는 이제 보통 디플렉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디플렉터는 한 번씩 툭툭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볼 적에 이행정 사이클이 나오는 거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상승 행정과 하강 행정 때 어떤 애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서술형으로 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원리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행정 사이클하고 사행정 사이클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요 구분도 엄청나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엄청나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되게 간단해요. 사행정에 대한 내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 이행정이 그려져 있으라고 하면은 장점이라면 각 행정이 구분되어 있다. 그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행정마다 밸브들이 다 있어. 그래서 열 손실이 거의 최소한입니다. 행정이 구분되고 열적 부하가 적고 회전 속도 범위가 크고 최적 효율이 높고 뭐 연료 소비 적고 기동이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거 회전 속도 범위가 크다라는 걸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요.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오토바이는 또 회전 속도가 더 높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조금 뒤에 가는데 단행정이냐 장행정이냐 이런 거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열 효율로 조금 보시면 됩니다. 각 행정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열 효율이 좋아요. 그 다음에 각 부분에 열적 부하가 적다. 밸브 같은 게 있고 요건 이제 열 방출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제 이행정 사이클 같은 경우는 밸브 같은 게 없고 피스톤이 막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구멍에 피스톤 링이라고 하는 또는 이렇게 평면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모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선 피스톤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 밸브가 여닫다 하다 보니까 요거 그 피스톤이 외부하고 뭐 실제 뭐 그 내구성이나 마모가 별로 없어요. 거기에 반해 얘는 어때요? 왔다 갔다 하면은 다 긁어버리죠. 이런 부하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전 속도가 범위가 크다라는 거 각 행정이 구분이 잘 돼 있다. 요런 걸로 같이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적 효율이 높고 연료 소비 적은 거는 요것도 각 행정이 구분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열 손실이 적기 때문에 저희는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요. 요때 요건 좀 먼 아마 강의 내용에서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열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바뀔 때 몇 퍼센트가 바뀔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막 하다가 한 7, 80%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7, 80% 만들어지는 7, 80%까지 만들어지는 열기관을 여러분이 개발했다?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자손 대대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실제 열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내연기관 같은 경우 효율이 아무리 좋아야 40%가 채 안 되고요. 보통 30% 내외 정도로 아마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가솔린이냐 디젤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기에 1%, 2%를 높이기 위해서 몇백억씩, 몇천억씩 제작사에서는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율이고, 다음에 사행정 사이클의 단점 보면은 요거요. 밸브 기구가 복잡하다. 자동차 쪽에서 요거 장단점 나눌 쪽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사행정이라고 해요. 아까 했던 것 중에서 피스톤이 있고 여기에 여기에 크랭크 축이 있고 여기에 실린더 헤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 밸브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밸브를 여닫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갈까요? 어떤 또 다른 기계 장치가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 밑에서는 도는데 요 위에서도 돌려야 되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 어떤 벨트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반해 이 행정 같은 경우는요, 밸브가 없죠. 헤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있고 크랭크 축이 있고 크랭크 실 있고 여기에 속이 구멍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얘는 기구적으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게 피스톤, 크랭크 축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 얘는 어때요? 피스톤, 크랭크 축, 밸브를 눌러주는 캠 샤프트라고 하는 애. 그 다음에 캠 샤프트를 구동하기 위해서 벨트를 걸어주기 때문에 이 벨트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밸브 기구는 사행정이 복잡합니다. 이게 단점으로 가요. 근데 밸브가 있음으로써 각 행정이 구분이 됩니다. 이건 또 단점으로 봅니다. 각 행정이 구분이 되다 보니까 열적 부하가 크고요. 열적 부하가 적고요.
최적 효율이나 연료 소비율이 적습니다. 이것 또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기구가 많이 들어가서 복잡합니다. 기구가 많으니까 소음 날 부분이 많죠. 충격 소음이 큽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수가 적으면 회전이 곤란하다. 요거는 2행정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이에요. 4행정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실린더 수가 적으면은 얘가 폭발이 일어나서 내려와서 동력을 전달했어요. 나머지는 어디선가 동력을 받아야 됩니다. 동력을 받지 못하면은 얘는 시동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세 번째는 내가 받을 데가 없다. 즉 실린더 수가 적다라고 하면은 얘는 기동이 힘들다. 그래서 4행정 사이클은요 최소 3기통 이상입니다. 2행정 사이클은요 대부분 단기통입니다. 여기 있고 마력당 중량이 크다라는 거는 무겁다. 왜? 밸브 기구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밸브 기구가 들어가서 얘보다 더 많은 애가 들어가니까 애가 1마력당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게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렇죠? 밸브가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 쪽을 공부하다 보면요. 아마 연구소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자동차 쪽을 공부하다 보면은 제일 난해한 게 적당하게가 나옵니다. 제일 힘들어요. 자, 엔진은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적당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밸브 기구는 요 간극은 가까워야 될까요? 멀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 엔진 사용에 맞춰서 적당하게 간극을 유지해야 됩니다. 짧고 요 간극이 짧냐 뭐냐에 따라서 특성이 또 장단점이 또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자동차라는 건 그래요. 거의 대부분 기기 제품도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 공부하다 보면은 자동차는 정답이 대부분 없어요. 엔진오일을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적당량. 딱 규정되어 있는 양도 있지만 적당량이라고 합니다. 되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나왔고 일단 2행정 사이클입니다. 장점은요. 4행정 사이클에서 1.6배 출력이 크대요. 자, 요거는 4행정은 4번 할 적에 한 번에 폭발이 발생합니다. 얘는 두 번만 왔다 가면 한 번에 폭발이 발생을 해요. 다시 크랭크 축 요건 두 번 돌 때 요건 한 번에 힘이 발생한다면 얘는 크랭크 축이 한 번, 두 번 돌면 어때요? 두 번의 폭발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크랭크 축의 회전수라고 그러면은 출력은 당연히 2행정 사이클가 월등합니다. 자, 폭발 횟수가 2배만큼 큰 2행정 사이클이 당연히 출력은 2배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2배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각 행정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열 손실이 많습니다.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이 얘는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2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력은 한 1.6배 정도가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력 변동이 적다. 한 바퀴 한 번씩 폭발하니까 회전수의 변동이 적다라는 거고 당연히 원활한 거고 밸브 장치가 없습니다. 있더라도 한두 개예요. 한 개 정도 뭐 흡기나 배기 하나만 뽑아 놓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당연히 밸브 장치가 안 들어가니까 중량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수가 같다라는 거는 얘는 4기통짜리를 만들었다. 얘는 단기통짜리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가 그 2행정 사이클이 조금 더 흔들리겠지만 얘가 똑같이 4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 720도, 720도 하면요. 그 720 하면은 여기가 1, 3, 4, 2마다 만약에 폭발이 일어난다. 그러면 얘는 180도마다 폭발력이라는 게 발생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 번, 두 번에 이렇게 세 번 이렇게 해서 약간 180도 간격의 폭발력이 발생된다고 그러면요. 요거 같은 경우는 4기통이니까요. 90도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 폭발. 진동이 적은 거는 2행정 사이클이 훨씬 더 적은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2행정 사이클은요. 밸브가 없어요. 열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료 소비율이 많아요. 그 다음에 행정이 짧아서 불안하다. 이거는 2행정입니다. 위에 길이가 짧은 게 아니라 2행정 사이클이라서 즉 상승과 하강 행정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 다음에 가속이 어렵다는 거는 이건 좀 옛날 얘기인데 요즘에는 가속 적당히 괜찮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속이 어렵다. 그 다음에 역화 발생이 일어난다. 역화라는 거는 저희가 흡기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연료가 조금 남아있는 연소가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뒤로 백파이어가 일어나는 거를 역화라고 합니다. 뒤로 나오는 거를. 네, 역화가 발생됩니다. 네, 피스톤 링 소선이 많다. 요거는 이제 밸브가 없이 피스톤이 직접 밸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구멍에 계속 맞닿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많아서 이제 소선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암기입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이행정과 사행정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걸 보면요, 이걸 외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혹시라도 외워야 된다면 한두 개 정도, 내가 잘 모르겠는 것만 한두 개만 외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갖다 놓고 보면은 사행정은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장점이네, 이건 단점이네, 이건 장점이자 단점도 같이 있네, 요게 나눠지게 됩니다. 요게 이해를 하고 나서 보면은 암기량이 훨씬 적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돼, 그냥 외우세요. 외우고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면은 이제 그때서 조금씩 이게 뭔가 눈에 좀 띄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실린더 배열에 의한 분류인데요. 이거 그냥 직렬기관, 부위형기관은 내가 실린더를 이렇게 해서 일자로 쭉 만들었느냐, 아니면 부위형기관은 실린더 블록을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해서 크랭크 축을 하나 갖고 쓰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느냐라는 거고요. 수평 대항이라는 거는 무게 중심을 낮춰주기 위해서 위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방사형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서는 사용하지는 않고요. 방사형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에서 프로펠러 쓰는 비행기 있죠. 근데 그런 비행기에서가 이제 방사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밸브 배열에 의한 분류, 요거 요즘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넘어갈게요. 여기서 보면은 ILFT 헤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I 헤드형이라고 하면요, 실린더 헤드가 있고 블록이 있고 피스톤이 있으면은 밸브가 실린더 헤드 쪽에 있는 게 전부 다 I형입니다. I형 밸브라고 합니다. I형 밸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L 헤드형 밸브라고 하는 건요, 노란색으로 L 헤드 밸브형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밸브가 한쪽에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같이 있는 걸 요거를 L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L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T로 넘어갈게요. T는요, 누가 봐도 이렇게 T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밸브가 양쪽에 있는 거를 저희는 이제 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F는요, I하고 L하고 하나씩 합쳐진 겁니다. 하나씩 합쳐졌다는 거는 F형은요, 밸브 하나가 이렇게 위에 실린더 헤드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 헤드형처럼요, 하나는 실린더 블록 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LFT형 헤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음에 냉각 방식에 따른 분류라고 하면요, 순행식과 공냉식으로 나옵니다. 순행식과 공냉식이라고 하면은 간단하죠. 물로 식혔느냐, 공기로 식혔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쪽에서 사용하는 건요, 강제 순행식입니다. 강제 순행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강제 공냉 방식도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엔진이라는 게 있으면은 요 옆쪽에 워터 펌프라는 게 하나 들어갑니다. 엔진이 돌면요, 이 워터 펌프가 회전을 해요. 회전하면서 이 워터 펌프가 뭘 하느냐, 물을 이렇게 순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열을 식혀줘요. 그거는 순환만 하면은 이 열을 식혔을 때 이 순환만 하면은 이 열이 계속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죠. 계속해서 폭발이 일어나면은 여기서 열이 올라갑니다. 이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저희는 자동차 앞쪽에 라디에이터라는 거를 하나 달아놔요. 이 라디에이터 쪽으로 물을 보내줬다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보내줬다가 차가운 물로 다시 받습니다. 이때 이 라디에이터는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공기로 식혀주는데, 이게 정체됐을 때는 또 못 식혀주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냉각팬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래서 냉각팬을 강제로 회전시켜서 앞에서 식혀준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만 본다라고 하면요, 냉각수가 순환한다, 순행식입니다. 냉각수가 없이 그냥 그 공기로, 그냥 바람으로만 식혀진다, 공냉식입니다. 이것도 이제 장단점은 명확하게 나타나겠죠. 순행식은 어때요? 워터펌프가 들어가야 됩니다. 워터펌프가 들어가면은 냉각수
길이 있어야 됩니다. 워터 자켓이라고 하는데 냉각수가 이렇게 냉각 통로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엔진이 좀 커져요. 그 다음에 엔진을 만드는데 복잡해집니다. 물이 들어갔으니까 애가 무거워요. 하지만 열 관리가 잘 됩니다. 반대로 공랭식은 워터펌프가 없어. 워터 자켓, 냉각수 통로가 없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라이트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얘가 간결해져요. 제작하는 것도 좀 더 쉽습니다. 대신 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공냉 방식에는요, 여기 있는 냉각핀이라고 합니다. 냉각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요만한 철판대기를 그냥 대기 중에 놔둡니다. 열을 방출하려면은 여기에 대한 면적에서만 열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요것보다는 냉각핀이라고 해서 여기에 철판들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렇게 철판을 달아주는 거는 외부와 접촉하는 면적을 넓혀주기 위한 거예요. 외부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면은 그만큼 열 발산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행식과 공냉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거 장행정, 단행정. 근데 요건 잠깐 쉬었다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도록 하겠습니다.